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서 지난번 2차 공판에 의해서 오늘도 이재명이 장광소를 늘어놓고 이 법정을 무슨 정치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고, 일방적인 주장, 궤변, 그다음에 심지어는 정진상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이런 행태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의 법정에서 발언들 내용을 보면 사실과 맞지 않은 내용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재판장을 현혹하려고 하는 듯한, 그 다음에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자들을 통해서 밖으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니까 자신의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의식한 이런 내용들이 주로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재판 초기부터 이재명이 이게 사실은 방어에 별로 실효적이지 못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본격적으로 증인이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런 장광설, 궤변, 일방적인 주장, 선동, 선전, 이런 것들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심지어는 정진상과 내가 가깝다고 해서 정진상이 한 것이 왜 내 책임이냐, 연좌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정진상이 앉아있는데 거기다 대고 대놓고 정진상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법정에서 정진상을 한번 껴안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허락을 얻고 껴안고 포옹하고 악수하고 했던 것이 지금 논란이 됐는데, 결국 그게 뭡니까? 네가 좀 책임져라, 이런 것이죠. 지금까지처럼 네가 앞으로도 책임져라, 이런 것이고, 당시 제스처, 그걸 그대로 의미가 뭔지를 오늘 보여주는, 오늘 이재명의 아주 대놓고 정진상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아주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자신이 인허가권자고 정진상이 무슨 어떤 권한을 상당히 행사했다고 하면 그 뒤에는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이인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데, 파렴치하게 지금 이제 자신이 방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 있다 보니까 정진상이가 한 걸 왜 나한테 책임 떠미느냐 하는 얘기를 오늘 법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지금 앞으로 재판 전략, 저것이 뭔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미 초반 전부터 합리적인 이런 반박, 이런 것보다는 공허한 말장난, 법리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법리 공방하고도 다릅니다. 지금 이재명이 한 행태는 궤변이나 억지 주장, 정치 선동 선전, 그 다음에 결정적이게 나오면 정진상에게 떠넘기겠다, 이런 행태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검찰이 조목조목 하나하나 지금 비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이재명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얘기한 게 있는데, 그 내용들이 황당한 게 많습니다. 우선 검찰이 지난번에 이재명이 한 발언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공판 당시에 이재명 측 모두 진술에 대한 이제 반박, 그다음에 이재명의 재반박이 붙었는데, 검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남FC 관련한 이재명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이 재판부에 혼선을 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사적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다, 10원 한 장 먹은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남FC 이 사건은 이재명이 직접 뇌물을 먹었다는 게 아니고 제3자 뇌물, 성남FC에게 돈을 갖다 바치게 한 그 혐의, 그래서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명색이 이재명이도 변호사고, 그다음에 이재명은 변호인들이 황당하게 10원 한 장 먹은 게 없다, 뇌물죄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이 도대체가 법의 기본을 알고 있는 것이냐 모르는 것이냐, 이런 강한 비판도 오늘 했어요. 지금 검찰이 올해 법조인으로 활동해온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들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어떻게 황당하게 이 제3자 뇌물죄로 해서 자신들이 혐의를 받고 있는데 무슨 10원 한 장 먹은 게 없다는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해가지고 재판부를 현혹하려고 하고, 이 국민들을 현혹하는 이런 행태를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이재명 변호인들이 불쾌하다는 듯이 웅성거리고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대해서 재판부가 이제 제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또 지금 이재명이 지난번에 2차 공판에서 한 일방적으로 30분간 떠든 거, 여기 대해서 행정관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발이익 환수는 의무가 아니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정말 무책임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행정의 기관장이 되면은 권한만 있는 게 아니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공적인 의무가 있고 감시할 수 있는, 감시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인데, 공정한 어떤 경쟁, 행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걸 감시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개발이익 환수는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말까지 다르다.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1조 원을 마련했다 이렇게 떠들고 다닌 바가 있어요. 경영 마인드 도입을 공언하고 바로 이재명이가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싹 이제 이런 건 나몰라라 하고 국민들 앞에서 또 이런 법정 앞에서 이런 거 황당하게 자기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공적 자산은 지금 수십억이 투자가 됐는데도 그러면 당연히 결정에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아니라 불법이 드러나니까 뭐 이렇게 황당하게 지자체장이 왜 개발이익 환수가 어떻게 의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궤변이죠, 궤변. 이게 먹히겠습니까? 법정에서 이건 먹히기 어렵다가 보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이런 거 발언들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도 처음에는 뭐 당권일의 최대 이거 환수를 한 이런 거 공적 개발이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고 그다음에 업자들과 이거 유착이 뚜렷한 증거 정황들이 드러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왜 이게 지자체장이 이런 거 공적인 이익 환수에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막 이런 주장하고 그러면 공산당 아니냐 그래서 말을 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일방적으로 장난하는 이런 거 행태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했던 발언을 들어가지고 검찰이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다시 또 검찰의 그 반박에 대해서 재반박을 했는데 이 내용이 웃기는 게 많습니다. 자, 대선 자금 마련을 위한 유착이다. 이런 게 지적이 있죠. 공소장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2년 선거가 가장 근접한 대선이었죠. 그럴 때 자, 자기가 돈을 써야 한다. 그런데 결국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노후 자금으로 주기로 했다가 말을 바꿨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누가 말을 바꿉니까? 이재명이가 이게 문제입니다. 말을 바꾼 게 아니죠. 지금 그 선거 자금, 정치 자금, 노후 자금 같이 이렇게 마련한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 무슨 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노후 자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대장동 업자는 없어요. 이거는 이재명이가 자기가 만드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김용이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 김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최초에는 이제 정진상을 통해서 유동규, 김만배 등을 통해 가지고 428억, 1000억에서 700억에서 428억으로 이렇게 됐고 김만배에게 사업 주도권을 주고 그들이 8천억 가까운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자인데 그리고 이제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가니까 결국 이제 정진상을 통해서 유동규를 통해 가지고 김만배에게 그 20억을 우선 내라 그래라. 그 428억 중에 20억을 내라 그래라. 아닙니까? 남욱이 20억. 그래서 그 돈이 이재명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황당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반성하지 않는 파렴치한 태도다. 그래서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이제 결국 증거에 의해서 그동안 확보된 수사 증거에 의해서 이런 발언들을 힘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 후한무치하다는 것이 자기가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혐오했다. 이런 주장합니다. 지금 쌍방울의 김성태에 대해서는 자기는 그 조폭을 혐오한다 이러더니 대장동 업자들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나는 민간업자들을 너무나 혐오한다. 그래서 이들이 성남시에 발을 못 붙이게 하려고 했다. 그들에 대한 이런 가치관에 대한 갈등 관계가 전혀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그들이 이상한 회사를 만들어서 지분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작전을 한다고 해서 원천 봉쇄하려고 해서 그들의 꿈이 다 무너졌다. 유착했다면 선거를 앞두고 그럴 리가 있겠느냐. 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대장동 업자들 또 위례신도시 이 업자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대장동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8천억 가까운 돈을 이 소시에 몇몇 안 되는 이들이 벌었는데 어떻게 벌었습니까? 수사를 하니까 유동규, 정진상 이들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결국은 접근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이 계속 바뀐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선거 때 했던 것과 달리 자신의 공약을 뒤집으면서 계속해서 대장동 일대에서 자신의 공약을 바꾸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다음에 그 뒤로는 그런 거 약속을 해가지고 천화동인 지분에 약속을 하고 이래가지고 진행돼 온 것입니다. 근데 황당하게 무슨 자기는 그들에 대해서 너무나 혐오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바로 이재명이가 바로 인간성이 이런 것이다. 뻔한 어떻게 보면 거짓말인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얼굴에 철가면 뒤집어 쓰고 법정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고 지난 대선에서 했던 그런 행태를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그런 혐오한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민간 사업자들의 지분 1위를 보유하고 있던 자가 김만배입니다. 그럼 김만배 통해서 권순일 통해 가지고 재판 거래를 해가지고 목숨을 부지한 자가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는 김만배 이들에 대해서 혐오한다.
내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다. 이런 거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이미 지금 수사가 되고 있지만 지난 대선 직전에 김만배, 남욱 등등 해가지고 가짜 뉴스가 바로 이재명, 민주당, 김만배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들에 대해서 내가 혐오한다. 이게 지금 바로 이재명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검찰이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지난 2차 공판 때 있었던 이재명의 너무나 황당한 거짓말, 사실과 맞지 않는 거짓말을 강하게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반박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 자체는 바로 깨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미르 재단하고 비교하면서 자기는 이런 것들이 최순실에게 귀속되지만 성남FC는 그게 아니다. 내 거가 아니다. 이런 주장하고 있어요. 너무나 이게 파렴치한 것이죠. 결국 성남FC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노린 거 아닙니까? 운동장에 나가서 손 들고 그림 찍히고 그것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된다는 걸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주변에 만류 반대를 무릅쓰고 축구단을 인수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 관내 기업들에게 일종의 그 부동산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돈을 성남FC로 내게 한 것이고 그게 바로 제3자 뇌물죄로 걸린 것입니다. 근데 나는 뭐 10원 한 장 먹은 법 없다. 이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 재판부를 한마디로 해서 우롱하는 것이고 국민의 수준을 우롱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은 지금 그 성남FC가 부도날 위기에 처하자 이재명이 범행했다는 검찰의 지적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정 문제가 상당히 해결됐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다. 이거 완전히 말장난이죠. 그다음에 재정 문제가 된 것은 지방선거 이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그 증거 팩트에 의해서 바로 부러지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말 자체 재정 문제가 상당히 해결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재정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재정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다 이 얘기고 그래서 성남FC를 인수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관내 접촉을 한 것이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100%를 못하다 보니까 말을 교묘하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오늘 그 이재명의 아주 그 파렴치한 행태의 결정판은 정진상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예고가 됐던 것이죠. 지난번에 이 대장동은 나는 모르고 유동규 등이 자기가 혐오해서 맞지 않는 민간업자들에게서 저질렀는지 모르게 저질렀는데 그걸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느냐 이러더니 오늘은 완전히 정진상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유동규뿐만 아니라 정진상이 지금 재판정에 나와 있는데 정진상에게까지 뒤집어 씌우는 이런 지금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완전히 뭐 지금까지 보여온 그런 행태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이런 행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보면은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위치가 직제에는 없는 불법적인 역할인처럼 주장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게 핵심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정진상 끼고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문제지. 지금 이것이 정진상 관련된 기소에 무슨 직접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뭐 별정적 티오가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공소 내용에 정진상과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모의 공모했는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이재명이가 걱정 안 해도 재판장에서 다 나오게 돼 있고 이미 증거가 끝난 겁니다. 그다음에 없긴 뭐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자신이 불법을 저지르 놓고도 지금 보면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대북 송금도 그렇고 뭐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매도 난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자가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전면 부인하는 것이죠. 10원 한 장 받은 바 없다. 하나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냥 가까운 상사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 헌법상 연좌제 위반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좀 속아 웃을 얘기고 특히 성남시 공무원들은 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배꼽 잡고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생각이 되고 이미 그 정진상이 성남시에서 사실상 2인자고 모든 그 비리는 다 정진상 통해서 이재명에게 갔던 것이고 그다음에 정진상이 한 말이 있죠. 재미난 얘기가 내가 기소가 되면 이재명이가 기소가 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실제로 정진상을 통해서 어떤 불법이라든지 행정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성남시 공무원들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남시의 문건을 보면 독특한 게 정진상이 도장을 찍는 자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런 발언들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증거가 드러나면 바로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있는 정진상에게도 결국은 네가 다 책임져라.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법정에서 정진상을 껴안고 두들기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예상한 대로 이재명이 오늘 정진상에게 파렴치하게 다 떠미는 이런 행태를 오늘 보였습니다. 그의 인간성을 확실히 보여준 이런 측면이 오늘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마 이런 걸 들으면서 뭐 방청객은 물론이고 재판장도 아마 속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실수 2인자였고 실수였는데 나는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모르는데 왜 나한테 책임을 지느냐 이런 행태, 여기서 완전히 이재명은 맛이 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끝으로 자 이런 얘기들 들어보면 정말 기가 차게 만듭니다. 성남시장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의무가 없는데 1조 원을 마련하기로 약속하고 공사를 만들었으니 의무라는 게 검찰의 말이다. 행정기관장이 가지는 재량권 또는 권한이 그 기관장의 말, 약속 또는 행위 때문에 의무로 전환된다는 점에 공감할 수 없다. 이게 얼마나 파렴치한 얘기입니까? 자기가 국민들에게 그쪽 그 성남 시민들 또 뭐 경기도지사 하면 이제 경기도민들에게 도지사로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그게 법이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결국은 지켜지지 않고 엉뚱하게 소수의 민간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그 불법을 통해서 배를 불린 것이 드러나니까 이제 와가지고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게 반드시 뭐 지켜야 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무책임하고 파렴치하다. 어떤 그 황당한 얘기를 계속하니까 재판부가 약간 짜증을 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라. 얘기 좀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법정은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선동선전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반박하는 반박 증거를 갖고 있느냐인데 지금 반박 증거가 지금까지 보면은 전혀 나타난 게 없고 앞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앞으로도 이재명의 입에서나 나올 수 있는 거는 일방적인 주장, 궤변, 그다음에 뭐 법리를 내세우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벌써 자기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리 공방으로 해서 추상적으로 공허한 말장난으로 해서 뭐 일부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은 뭐 법리까지도 아니고 자기 주장일 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그 재판 초기에 나타난 이재명의 이런 그 모습들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 재판 결론은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싹수가 노랗다. 재판의 전망이 싹수가 노랗다. 재판부가 지금 이재명 봐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제대로 재판의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면 너무나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분명하고 이재명이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재명의 유죄는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